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 사회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에 밑에 쪽자를 한 개 보겠습니다. 무한불성이라. 땀과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서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큰 행복, 작은 성취라고 할지라도 나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교과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하는 공부는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할 때 보다 좀 쉽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또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것과 관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단원이 바로 3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의 내용, 생활, 공간과 사회라는 제3단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엉덩이를 보여서. 자, 3단원, 우리 내용들 중에 3단원은 우리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생활 공간의 변화와 우리 인간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 자,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중세, 서양을 보면은 중세의 사회가, 중세 봉건 사회가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됐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면 그것이 또 급속하게 또 도시가 변화해가고, 또 그 도시들이 주변의 도시들과 또 같이 연결까지 되는 거대 도시가 또 탄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삶의 공간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도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화로 인해서 또는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생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거주 공간의 변화입니다. 거주 공간. 자, 우리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농경시대의 삶과 도시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에서의 생활 공간의 차이는 매우 크죠. 특히 거주 공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또 자연을 대상으로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고 그런 어떤 것이 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 다음에 또 그게 도시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락적인 생활들, 그 다음에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내부가 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일을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놀면서 또 여가를 즐기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생겨나고 또 거주하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택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또는 그 행정타운 아니면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타운 이런 식으로 많은 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도시의 내부가 이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대도시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환경이 또 변화합니다. 생태 환경이. 자, 예전에는 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생활을 해가던 것이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인간의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또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자, 이런 공간의 변화와 함께 또 하나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생활 양식. 공간의 변화와 함께 당연히 생활 양식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첫째, 도시성이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농경사회에서의 생활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일을 하고, 날이 훤해지면 일을 하고, 또 컴컴해지면 이제 일을 그만하고. 지금도 농촌을 가보면 새벽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동이 트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농사철이라 할지라도 동이 트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런데 서울은 어때요? 자, 동대문 시장 가면은 밤새도록 사람들이 많죠. 자, 낮에는 그 소매점들이 장사를 하면서 북적거리고 또 새벽에 가면 도매 장사를 하는 사람들, 도매상들이 문을 열고 지방에서 물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 동대문 시장 주변은 밤낮의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골 가면 밤 9시가 넘으면 가게 문이 다 닫히고 구멍가게 어디 가서 간식거리를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식당이 다 문을 닫아 없어요. 자, 이처럼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도시성이라고 하는 거 바로 도시인들의 생활 모습. 그러나 바로 이런 도시성은 이제는 점차 농촌으로도 이렇게 파급이 돼 가고 있죠. 특히 대도시 주변의 근교에서는 도시 생활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직업의 분화라고 합니다. 직업의 분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통합사회를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문성. 바로 우리는 이제 전문인이 되지 않고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려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각자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쟁력이 결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자, 직업이 분화되면서 분화된 직업 속에서 얼마나 전문화되느냐. 또 하나 이제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시 생활 공간에서의 생활 양식은 바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요 건물 속에도
아직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앞집 사람이 누구인지 엊그제 저희 집 아래층에 이사를 오셨는데, 물론 선생님이 이 자리로 이사 올 때는 떡을 만들어서 각 집을 다 돌렸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주인들이 바뀐 집들이 요 건물 속에 몇 분이 됩니다, 벌써.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집 식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도 알 수가 없고, 바로 개인주의, 이것이 아주 팽배해져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저 요즘 마스크 때문에 아주 심각하죠. 그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지 않죠. 내가 우선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마스크를 구입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개인주의적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이런 문제들, 자, 여기에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자,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파괴가 됐죠. 또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은 빈집이 늘어가지만 도시는 주택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통, 그 여러 가지 이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하게는 이용하지만은 교통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 또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요즘 도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 이상을 운행한 차량은 분진 저감 장치를 달지 않고서는 시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교통 문제하고 이 환경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주택 문제하고 환경 문제, 이것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변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많이 파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녹색 공간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사회적 범죄 문제,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라는 생각으로 옆에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더라도 못 본 채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구경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답은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이게 물이 나빠요, 그럼 물 깨끗이 합시다. 물 깨끗이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다면은 그 약품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 교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